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상황이라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트윗을 이렇게 막 보다 보면 베리 실버트가 급작스럽게 트윗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매수를 큰 돈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런 트윗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디지털 커런식으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지금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보고 있는 와중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을 뭐 저는 솔직히 그래요. 만약에 현금이 있다, 누군가가 현금이 있다면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야지. 이런 상황에서 뭐 뒤로 밀린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 자신을 평가했을 때 나는 좀 투자 성향에 있어서 좀 남들보다 좀 전투적이다. 좀 똘끼가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해외 차티스트들도 공통되게 이제 얘기하는 게, 마지막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들도 이제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인도 중앙은행에서 뭐 CBDC 성장이 있으면서 핀테크 부서를 새롭게 이제 신설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WRX 코인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 정부에서 과연 이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봐야 되죠. 근데 코인데스크에서 인도에 관한 뉴스를 2개 정도 내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코인 투자를 하면 보통 보면 영상을 딱 보고 그냥 묻지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묻지마 투자해서 몇백 정도야 뭐 상관없죠. 근데 과도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투자 전에 내가 최소한 7일 정도는 분석을 해보시고 한 달 정도 분석을 넉넉하게 여유있게 해보시고 그리고 분석 후 투자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시면 투자를 하세요. 그냥 묻지마 투자하시면 어차피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 다이아몬드 핸드가 아니라 페이퍼 핸드라고 하죠. 종이 핸드. 그러니까 그냥 툭 치면 그냥 툭 끊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하여튼 그래서 인도 중앙은행은 도매 및 소매라는 2가지 유형의 CBDC에 대해 작업하고 있으며 이제 새 부서에서 개발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인도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어쨌든 디테일하게 규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인도의 예산 세션은 1월 31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2월 1일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션은 적어도 4월 말까지 지속될 거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그냥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중국에서 지금 뭐 CBDC를 유통시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서. 그리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그 엔트파이낸셜하고 텐센트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상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딱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상황이 반전돼서 나오죠. 그래서 달러의 지위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CBDC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디지털 위엔화를 급부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거를 준비한다는 기사거리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미국의 교수님도 한마디 하신 게 있더라고요. PwC도 이제 한마디 하고 그래서 뭐 이미 이 뉴스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되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제가 코인니스를 보면서 이 뉴스를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기자가 또다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버드의 경제학자 케네시 로고프가 미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비교 우위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저도 중국 코인에 투자를 했던 이유가 사실상 이래요. 지금 숫자 갖다 장난을 치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그 결과는 나올 거고 미국에서 CBDC에 관해서 오픈을 빨리 안 시키는 거는 전 세계 기축 통화가 근 100년간 달러의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급작스럽게 CBDC를 중국보다 미국이 앞장서서 한다면 전 세계 경제는 대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축 통화 중에 가장 후에 CBDC를 발행하지 않을까,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USDC나 아니면 USDT를 통해서 이미 그들은
CBDC 유통망을 건설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예. 뭐 USDT는 사실상 뭐 중국하고 관련이 깊고 USDC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여기 뭐 나와 있죠. PwC 보고서. 그러니까 전 세계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CBDC 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 번째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시아의 국경 간 지불이 현지 통화를 대체하지 않고 더 많은 위엔화와 더 적은 달러로 전환된다라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거다. 그래서 지금 먼저 치고 나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지금 연방준비은행에서 훅갓이라고 하죠. 겁을 준다. 겁을 준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동시에 급작스럽게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뭐 인플레이션을 죽인다라는 얘기를 미디어에 전반적으로 지금 벌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어저께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신한증권 오건영 씨. 그래서 오건영 씨를 제가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경제 쪽에서 천재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예요. 저는 비전문가고. 근데 뭐 오건영 씨 왈 기대 인플레이션은 양적 축소 멘트만 날려도 인플레는 가라앉는다. 그러나 실제로 양적 완화 내지 축소의 단추를 누른다면 경기 하락이 오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5년 이상 걸린다. 이걸 잊고 있었는데 찰리님은 경제학자 버금가는 안목을 가지셨어요 라고 저한테 이제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고 저는 뭐 이분의 반의 반도 안 되죠. 뭐 제가 뭐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만 죽이기 위해서 일단 그냥 멘트를 날리는 거지 실제로 액션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분도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미국 경제가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상승한 건 있어요. 기술주 위주로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은 제외하고 뭐 테슬라나 여러 가지 주식들이 근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 자체가 펀더멘탈이 되게 금리 인상에 관해서 견딜 만큼 실제로 견고한가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경제가 그렇게 건전하지가 않아요. 진짜 금리 인상을 한번 한다는 얘기는 기조로 하거든요. 금리 인상을 했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 기조로 올려요, 기조.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올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업률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상 1월달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1월달 어떤 그 지표가 들어가면 사실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꺾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별로 썩 좋지 않게 현재 흘러가는 상황이라서 근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으르렁거린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무역 전쟁 한다 뭐 막 서로 간에 근데 작년 한 해 2021년도 1월 달부터 뭐 11월 달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교역량은 늘었어요. 실질적인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까지 수출 수입이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뭐 그렇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도모한 게 인플레이션을 사실 가중시킨 게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계속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인프라망이 와해되고 그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된 거 하나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보복관세예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다가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관세가 붙으니까 사실상 이게 미국 내에 실질 인플레이션에 사실 부과된 거죠. 이것도 또한 그래서 관세를 결국에는 내려야 될 거예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중국한테 득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서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와 뭐 시진핑 주석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 이제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앞에서는 뭐 서로 으르렁거리고 죽이겠다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 이거는 예전에 나온 건데 관세를 때리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네 막 이렇게 하지만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내수 시장을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예,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수 시장을 키워서 자국 내 경제 볼륨을 올리기 위해서 예, 그렇게 바꾼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수 시장 보면 여기 볼륨량이 5.8 트릴리온이 된 게 2018년도예요. 지금 2021년이니까 벌써 한참 전 얘기였단 얘기죠. 그러니까 다 보복 관세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의미가 없었단 얘기고 GDP도 뭐 결국에는 2030년이 되기 전에 추월할 거다. 뭐 이거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이미 예전서부터 얘기했던 거고 저도 이거를 보고 중국 코인에 투자를 했었던 거고 어쨌건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 인도구도 제가 중요하게 인도 중앙은행에서 뭐 CBDC 어쩌느니 뭐 신설 부서를 뭐 하네 이런 얘기를 눈여겨보는 이유가 사실상 저도 WRX 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면 비트코인 기준에서 RSI가 과매도로 전향됐다. 차티스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이 이제 돈 알트거든요. 막 말 그대로 그냥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여기 보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서 여기서 더 많이 급락이 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이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뭐 마지막 판단은 각자 하시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옛날서부터 이런 말을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이제 마지막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엄청 큰 돈을 많은 돈을 지금 마지막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이 트윗이 날라왔었던 시점이 4만 1,000달러가 깨졌었을 때 시점 그때 이제 베리 실버트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밑에다가 누가 또 비아냥거리는데 너 이거 5만 8천 달러에도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론이 어떠냐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베리 실버트가 무슨 코인 좋다 이러면 시장에서 막 이렇게 어떤 특정 알트코인이 막 이렇게 범핑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중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쨌건 지금 흔들리는 시장 상황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시세를 봐야 되겠지만 아니신 분들,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럴 때는 시세창을 꺼두시거나 그냥 어플을 아이디는 기억하시되 어플을 삭제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뭐 한동안은 이런 뭐 사실상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 그래도 또 떨어질 거고 떨어졌다 그래도 또 조금 올려놓고 요런 장세가 아마 한동안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현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이니까 이럴 때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시거나 게임 한 판을 더 하신다거나 아니면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아니면 자영업 하시거나 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시간을 크립토 시장에 집중하시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할애를 하시는 게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